네, 한 주의 시작을 여는 용호상박 오늘 월요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드래곤팀 우리 매니저님들과 시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감 가득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연휴를 앞두고 4거래일만 남아있는, 그리고 오늘 포함을 하면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인데 그래도 나름의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범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시장이 4거래일 딱 남아있었고 굉장히 긴 연휴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그래도 이제 추석 전에 또 빼긴 뺄 텐데 오늘의 반등이 지금 지난주를 좀 덮고 좀 굉장히 좀 오늘 좀 온화하지 않았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반등했고 바이오도 반등했고 로봇도 반등했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반등을 해주니까 맞아요. 또 기대감이 또 들어온 게 또 외국인이 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추석을 앞두고도 그렇게까지 뭐 매년 긴장하듯이 긴장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께서는 이번 주 남은 3거래일의 시장 어떤 흐름이 나올 거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네. 일단 이제 지난주에 조정이 한번 필요했었는데 지난주에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난주도 올랐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외국인 수급 없이 이제 개인 수급일 때는 이제 추석 전이 거의 매도 분위기였는데. 네네. 지금은 뭐 개인이 매도해도 지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전처럼 뭐 추석 전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기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로 계속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국장의 반도체 네. 관련주에 반등 나오면서 네. 우리 시장도 또 반도체 관련주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께서도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 조금 더 이어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시장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매도 물량,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게 코스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뭐랄까 3분기를 마감 기한을 봤을 때 이제 이 거래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3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다고 본다면 오늘이 이제 4분기 시작 거래일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네. 시점인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종목에서 1000종목이 매수 상승 종목수로 돌아선다면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는 서막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마침 1110종목으로 그렇죠.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내일 하루가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내일 나갈 수 있겠지만 기간은 이미 다 끝났다. 윈도우 드레스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까지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내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니저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시장에 대한 흐름 너무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님들과 함께 프리토크 주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트럼프의 잔혹한 선택, K바이오 100% 관세,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이 브랜드, 특허 의약품을 이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일본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행정명령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한 영향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또 이렇게 시장을 억누르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이런 시장의 흐름들,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바이오 관련주를 또 한 번 억누를 수 있는지, 뭐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지,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바이오에 대한 관세 100% 얘기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얘기만 하면 100%예요, 그냥. 그렇죠. 반도체도 100%, 바이오도 100%.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 100% 한다고 해서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죠?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미국이죠. 우리는 네. 더 강력한 슈퍼 의리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100% 얘기했다가 지금은 살짝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이오에 대해서 또 한 번 100% 얘기한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흥행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빅파마에 우리가 기술력을 수출하는 입장으로서 네. 관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반기에 바이오 업황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다른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바이오에서 크게 얘기해 놓고 네. 그 트럼프의 그런 상업 기술상 크게 얘기해 놓고 점차 조용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바이오 쪽이 지금 뭐 관세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오늘 뭐 시장 전혀 영향 안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큰 반응 없었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그 수출 그 금액 자체가 일단 크지 않고요. 물론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CDMO니까 이걸 이제 고객사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미국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큰 의료기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종목들에 국한돼서 조금 손해는 있겠지만 전체 바이오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좀 더 우리가 기존 플레이를 계속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좀 바이오 또 얘기하는 것들이 뭐 또 그러네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맞아. 지겹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바이오도 지겹고 트럼프가 지금 작년에 이제 당선 확정되고 올해 또 취임하고 네. 나서. 그죠. 근데 그때부터 어차피 이제 계속 테리프 이제 관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진짜 우리가 예전에 동화를 많이 읽어야 된다. 양측 손해를 좀 제대로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밈화돼서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트럼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세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바람이 또 지나갈 거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또한 또 지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분위기 타고 있기 때문에. 추석도 지나게 되면은 또 한 번에 또 분위기가 또 다시 또 새롭게 이제 리프레시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남은 3거래를 어떻게 바이오 종목들 지금 저점 치고 갈지, 또 그렇죠. 비만 추리에 치고 갈지 그거에 그렇죠.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K바이오라든가 반도체도 사실 100% 이야기 나왔었고, 뭐 저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딱 하나잖아요. 일단 뭐 정상회담을,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왕이면은 관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열어준 것 같아요, 또.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열어준 뒤에 어느 정도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내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재료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매번 뭐 관세를 뗄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6개월 유예해줄게. 좀 더 보자. 1년 반 유예해줄게. 좀 더 보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당장 뭐 종목들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고, 면역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재료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트럼프가 항상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을 이제 크게 그 유리한 고지에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내뱉은 것 뿐이지,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한 부분, 다른 부분을 또 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차트 보시면서 앞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왜 미국 시장에 이제 바이오 흐름이 좀 중요한데 왜 못 가느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역사적 고점이 앞두고 여기가 이제 한 6개의 봉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만 이제 바이오가 돌파가 되면 결국은 바이오도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 구간이 이제 돌파되기가 아주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어떤 바이오의 강력한 급등 랠리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급등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돼 있고, 다만 이제 이 돌파되기 직전까지는 지금 비만 쪽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비만 쪽에 좀 더 집중해 보는, 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비만 치료제 쪽에 좀 집중해 보자. 그리고 돌파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강력하게 바이오에 붙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딱 한 문장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금리 인하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또 연말까지 또 흐름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바이오는 우리가 내다버릴 그런 섹터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갖고 와서 집중해야 될 섹터다라고 좀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뭐 K바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왔고 그렇게 뭐 지금 트럼프의 100%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를 매수해야 된다는 격언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자, 이제는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다 나누시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지금 프리토크 내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종목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니까 예. 또 날카로운 종목들, 그 날카로운 질문 받아봐야 될 텐데 뭐 누구 먼저 또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한번 누구를 한번 찝어볼까요? 네, 한번 지목해 주시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는 지금 한 분이 좀 안 계시니까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풀어놓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게 한쪽이 허예요. 한쪽이 허해. 허하긴 하지만 그래서 좋긴 좋긴 하는데 약간 프리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누구 지목해 주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 장유유서로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좋습니다. 뭐 여기 나이 어린 사람? 네, 제가-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네. 역시나 또 다시 한 번에 또 1등 또 네. 탈환하고 싶다고 또 내비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 어리니까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리뷰 없이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올릭스 준비해봤습니다. 올릭스? 네. 올릭스는 이제 한번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맞추다 보니까 좀 안 맞았는데 이번에 좀 타이밍이 오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시간에서도 한미약품이라던가 그다음에 G2G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여전히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이제 본격 상승을 하기 전에 이 좀 더 조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간에서 당분간 비만이 바이오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릭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신다면 뭐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지금 우리 국내 바이오주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다 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메시 치료제 개발, 요 차세대 메시 치료 개발 쪽에서 상당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2월 달인가요? 일라일릴리에 9,117억 정도의 규모로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단순하게 좀 좋은 회사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이 회사의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RNA 간섭 기술 플랫폼은 다양한 쪽에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라던가 지방, 중추, 신경계.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RNA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도 주목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 코스메틱 1위 글로벌 기업이죠. 이 회사와 탈모 관련 공동 연구 개발 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가장 핫한 비만 못지않게 핫한 게 지금 탈모인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올릭스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호재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는 이 종목이 뭐 급하게 가는 패턴은 아닌데 이게 충분히 조정이 21선 조정 받으면 급등하고 또 조정 받으면 급등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21선 조정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물량 소화하고 또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만 원에서 내일 시초가 사이에서 공략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1만 원. 그렇지만 11만 원 도달하면 바로 또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9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릭스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뭐 메시 치료제로 해서 또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네. 함께 올라갔던 종목이고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갔다가 네. 약간 조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종목이고 오늘 일동제약, 저의 일동제약이 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훈풍을 불어올리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분위기가 다 좋아진 상황이고 또 장 막판에 또 우리 성하정 매니저님의 한미약품이 네.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내일까지 비만 치료제가 또 이어질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좋아져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UBS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2030년 목표가 뭐 그런 시장 규모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좋지 않은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도 자국 내의 그런 그 제약회사가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비만 치료제를 내놓은 상황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말고 중국 시장도 되게 큰 시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시장을 점유했기 때문에 약간 빨간불이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올릭스만의 특정적인 뭐랄까 특장점 그리고 그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비만 쪽은 왜 뭐 일라일릴리 뭐 노보노디스크 뿐만 아니라 지금 빅파마들이 다 여기 달려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경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강점은 지금 가장 그 비만 쪽에서 가장 탑픽이라 할 수 있는 일라일릴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이 점은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비만 메시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RNA 그 기술 플랫폼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여준 거에 불과하고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이제 D&D 파마텍 메쉬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 너무 좋았죠. 한미약품 누구 거죠? 성화주메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만들이 되게 좋았는데 이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인데 이제 우리가 빅파마, 빅파마텍이라고 하는데 ABL 바이오라든가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지금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이제 올릭스만 선택을 받았죠. 빅파마한테. 근데 지금 올릭스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비만이 더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더 갈 거는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가장 매력으로 느끼시는 거 하나가 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죠.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차세대 그 신약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RNA 이거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RNA 간섭 이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추 신경계를 통한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쪽까지도 이제 그 범위를 상당히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이 회사의 상당한 무한한 잠재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또 기술력도 검증이 됐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올릭스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호 매니저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릭스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탈모 치료제. 탈모? 머리. 사실 뭐 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제가 원하는 답인데. 머리.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탈모 치료제 시장이 워낙에 또 시장 성장성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릭스는 사실 이전에는 탈모 치료제가 좀 더 유명했고 지금 호주 임상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호 매니저님께서 올릭스 할 때 딱 하나를 달아주셔야 돼요. 1번 탈모 치료제, 2번 메시 치료제.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가 끌리는데 근데 메시죠. 메시 치료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걸 기술 수출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탈모 쪽에서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이제 탈모 이렇게 할 텐데 아직은 이제 좀 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메시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호근 매니저님의 탈모는 아니지만 메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올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보여줬던 한미약품의 아버지 성화준 매니저님은 오늘 어떤 종목으로 10월달을 포문을 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죠. 조금이라도 일찍 반응했으면 우리 월수팀에서 한 명 정도는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뒤로 하고요.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K뷰티 한번 집중해보자. 달바글로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바글로벌. 자, 사실 달바글로벌은 이 스킨케어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K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세럼이라든가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대표 제품들을 유지하면서 이 국내 올리브영에서도 꾸준히 좀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가장 큰 건 어쨌든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달바글로벌
글로벌이 최근에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뭐 일본이라든가 북미, 유럽, 중동까지 그냥 이 해외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게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달바 글로벌 한번 KBT 기대감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달바 글로벌이 너무나도 잘하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둘 다 똑같이 흐름을 잘 가져가요. 이게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면 사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투트랙도 안전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달바 글로벌은 저는 충분히 KBT에 대한 매출 기대감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흐름들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전처럼 명품을 소비하는 부분들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중소형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다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사서 이 바로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직송해버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이 새로운 보따리상들의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손에 집히는 게 올리브영이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손에 집히는 게 달바 브랜드의 제품이다라는 것을 본다라 그러면 이번에 이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따른 흐름이 K뷰티에 대한 수혜로 이어지면서 달바 글로벌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달바 글로벌은요, 제가 10월 달에 승부주로 띄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시장의 전망으로 2028년도에 매출 1조 원 목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달바 글로벌 이번 10월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되는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거래량이 붙어 들어오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자리인데 뭐 지금 당장을 바닥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기상 K뷰티에 대한 흐름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게다가 직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은 크게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수급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15만 6,5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요? 네, 여기가 좋은 자리요?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뭐 지금 화장품의 시기가 돌아왔고 앞으로도 뭐 10월 1일 날 이제 수출 지표가 발표할 때 화장품 분명히 지표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져오신 걸로 좀 보여지고 또한 오늘 APR이 미국에서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수혜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종 다 같이 올라갔는데 동 종목은 좀 그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다 좋게 보여지고 또 10월 달에도 좋은 10월 1일 날 수출 지표 발표가 있고 해서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 종목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컨센에 부합하지 못했다. 네. 이거를 3분기로 이어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도 컨센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 보고서가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11월 달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네. 10%에 한 130만 주가 있는데 이 부분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오버행 때문에 못 움직이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게 좋은 자리요? 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좀 돌리고 사도 되지 않을까. 21선 타고 나서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것인데 그러한 불확실했던 그런 불안 심리를 좀 해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지금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조금 돌아서고 나서 매수할까라고 해서 놓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PR에 대한 흐름은요. 제가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한테 또 안전하게 대응을 해드린 종목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좋게 보자는 게 달바 글로벌인 건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맺히지 못했다라고 해서 주가 밀렸던 거 이거는 KBT 관련주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데이터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이 기대감을 너무 높여놨어요.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적을 보게 되면요.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을 뿐이지 직전 분기 대비 다 성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라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좀 컨센서스를 합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오히려
잘 됐다. 바닥 딛고 반등하겠구나. 왜? 4분기부터는 또 계절적인 요인과 성수기에 대한 흐름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오히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한다라는 리포트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사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흐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을 앞두고 이제 지금도 벌써 한 30-40% 수익 중일 텐데 그들이 오버행을 앞두고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 과연 주가를 그대로 냅둘까? 저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 그러면 오버행 이슈는 오히려 주가 반등의 트리거. 그러면 11월에 오버행 이슈 나오기 직전까지 이 흐름들은 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달마 글로벌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눈높이는 낮아졌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이제 확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실적이 또 안 나왔다. 네. 기대치보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좀 타격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확인하고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네. 어떻게 그냥 상관없다. 그죠. 이게 사실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네. 3분기에 대한 실적은 물론 10월 들어가면서 네. 실적의 기대감이 나오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10월 달에 부딪히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용호상 막 또 네. 우리가 10월 달 리그를 또 편성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건 너무 좀 빠르게 좀 섣부르게 좀 대응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여전히 뭐 물론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건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이걸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북미 수출도 좋고 온라인 오프라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50대 50으로 잘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분기에서 실망했고 3분기도 실망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달바 글로벌 열심히 또 방어했으니까 네 또 그 우리 강시한 매니저님. 일동제약. 네. 오늘 또 장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터치하고 왔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게 또 우리 일동제약이 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에게 이틀만 더 있었다면 네. 종목 1등은 제가 됐을 수 있었을 일동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것은 네, 지나간 지나간 대로 걸로. 해두시고 네. 그러면 일동제약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일동제약만큼 한 달 정도 안에 그 정도의 퍼포먼스 한 30%에서 4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장비 종목인 DIT를 또 가져왔습니다. DIT. DIT는 제가 9월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HBM3E에 거의 독점적으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글로벌 네이버가 협약을 하면서 HBM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 나왔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금요일 반도체 종목 다 하락했을 때 이 종목 DIT 홀로 올라갔던 그 이유가 바로 네이버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협업적인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약간 조정받았고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올라갔던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향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코너 앞 코너에 궁금한 종목 Y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더 하신 부분에 그런 패널에 말씀도 있었듯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HBM3E에 독점적으로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10,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1%는 정말 재무제표가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 가장 특화된 SK 하이닉스가 수주가 더 증가가 된다면 동사의 수주도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종목 제가 동종목을 9월 달에도 17%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그 이상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종목을 오늘 한 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매수하시고요. 15,05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처음에 드렸던 가격대로 11,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800원 그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T.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 이거 맞나요? 그죠? 좋은 종목이죠. 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놀라웠던 건 우리 그 메이저님께서 직전 시즌에 DIT를 편입을 하셨었고, 맞아요. 심지어 2자리 수익이 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가져오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조적인 질문인 건데 DIT의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특정 고객사 비중이 60% 정도 돼요. 맞아요. 그럼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시장의 흐름상 SK 하이닉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어느 한 고객사한테 편중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 꾸준한 캐시카가 유지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편중돼 있는 고객사, 이 DIT는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이거 풀어주십시오. 작년 말부터인가 동사가 이제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그 HBM3E에 대한 그 어닝 장비를 납품하면서 이제 북미항에서 테스트 장비를 했고 초도 물량을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M사죠. M사 쪽에 우선 초도 물량을 납품한 게 있고 그게 아마 이번 올해 한 350억 정도의 그런 매출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래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 수주한거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동사가 앞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 큰 매출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을 제가 자신 있게 이번 달도 가져왔습니다. 네, DIT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레이저 장비 대표적인 업체 있죠. 이오테크닉스. 거기랑 협력한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DIT한테는 상당히 약재가 될 수 있는데 상관없겠어요? 그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동사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오테크닉스와 DIT 간에 약간 문제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런 특허에 대한 문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또 약간 해결되려고 한다면 또 기간이 소송 기간까지 합쳐서 2년 넘게 걸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오테크닉스를 SK 하이닉스가 왜 얘기를 나왔냐?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그 협력사가 한 곳이면 독점적 공급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품질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하면서 그 부분으로 경쟁을 붙이면서 좀 더 우위의 그런 자리에 독점하고 싶은 그런 하이닉스의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IT의 그런 독점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용어 상바 네. 보통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 조금 고전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막 상위권 막 휩쓸면서 거의 뭐 1등 거의 할 뻔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거 알겠다 뭐 이러면서 이번 달 가장 강력한 1등 후보 그렇죠. 최원범 매니저 오늘 좀 무슨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 맞춘 것 같은데 전혀 맞추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짬뽕이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짬짜면을 먹으면 되겠죠. 오늘 바이오에 대한 관점도 명확하고 K-뷰티 쪽에 대한 관점도 명확한 LNC 바이오라는 LN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좀 핫한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의료, 미용, 또 관광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인체 조직 이식제 그리고 인체 조직 기반의 의료 기기를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대표 업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리투라고 하죠. 여기도 리쥬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리투가 또 굉장히 좀 핫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지금 수요가 너무 좀 어마어마하고 있고요. 지금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면서 거기서의 마케팅이 엄청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중국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허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또 시작이 됐고 또 10월 1일부터 또 10월 9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 중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굉장히 또 긴 또 연휴가 또 일어나게 있고요. 지금 명동거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할 것이다. 그런 뭐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미용관광에 대한 부분들 미용관광은 지금 연 우리나라 거의 1조 2천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핵심 역할을 하는 LNC 바이오라면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1차 대시세 이후에 2차 시세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지금 대시세 부분들이
상한가가 기준봉이 됐고 정말 말 그대로 거침없이 좀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파죽지세였던 부분들이 한 번에 또 꺾임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마주했고요. 바이오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날 또 명확하게 또 나왔던 부분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의 지금 캔들을 보였고 그 다음 달 2차 시세 보실 분들은 바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3,000원 잡고요. 손절가 4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바이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인체 조직의 미용성을 막는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었고, 근데 바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한 바 없다라고 해서 번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리땡 굴뚝의 연기가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심은 좀 약화된 부분이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복지부 쪽에서도 약간 불분명한 입장 이런 것도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이식제라고 하죠. 그래서 인체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이제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LNC바이오 대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직접 얘기했고 조직연합은행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검증을 받고 국내 합법적으로 확실히 통과된 부분에 이제 인체 재생 조직을 또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장기 이식 쪽이라든가 미용 쪽에 있어서의 지금 활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말 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지금 수요가 미용 쪽 수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비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뻐지고 싶은 거는 뭐 인류의 죽을 때까지 니즈를 느낀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여름이 지났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특히 지금 K컬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규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LNC바이오도 두 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종목부터 K뷰티 동맹이 좀 들어가는 생각이 좀 있는데 사실 조금 이제 생색을 내고 싶은 건 저희 달바는 해외 매출이 좀 나옵니다.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해가 갈수록 계속 쌓이는 기업인데 사실 LNC바이오는 매출 80% 넘는 비중이 내수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사업을 유지할 때는 해외 진출하고 시장을 계속 넓혀가야 또 이제 계속 컨셉이 또 상향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LNC바이오가 요게 조금 약해요. 요거를 깰 수 있을 만한 LNC바이오만의 해외 시장 차별화 무기가 뭔가? 요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 여행지도 좋은데 국내 여행지도 좋죠. 받아보려면은 저희 처가댁이 주문진이거든요. 네. 기가 막힙니다. BTS 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농담삼아 말씀을 드린 건데 확실히 달바글로벌 해외 매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쪽이 거의 이제 80, 80%, 90%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제 공급의 태부 쪽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갖고 오는 신체 조직은 이제 일정한데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곡선만 그리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예상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공급적인 측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청은 하지만 좀 제한적인. 그만큼 이제 정말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달바글로벌처럼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집중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잘 될 거고요. 그리고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내수에 집중하더라도 우리가 뭐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이 이제 또 관광 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팔로는 지금 뭐 욕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재생 질환들 이쪽에서도 따로 또 파이프라인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LNC바이오하고 파마리서치가 어디가 더 좋아요? 너무 직관적이신데? 네, 이번에는 구간이 명간을 조금은 뒤로 하고요. 이제 새롭게 또 바통터치 개념으로 이제 제2의 파마리서치라는 또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최범 매니저님의 LNC바이오까지 확인을 했고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또 날카로운 종목들 꺼내주셨으니까 종목 정리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0월달 첫 포문을 여는 종목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종목들을 확인해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녹아있는 바이오와 화장품과 반도체 쪽으로 좀 지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되게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이호근 매니저 같은 이호근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LNC 바이오로 한번 네. 크게 올라갔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으로 크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최현범 매니저님 같은 경우도 이제 로켓 헬스케어로 크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으로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네. 공개 방송에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호근 매니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4시에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제가 이제 9월달에 강조했던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로봇 강조했는데 이 섹터가 9월에 거의 중심이었어요. 이번에는 오늘은 10월의 중심 섹터를 제가 그 4시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9월달에 로봇하고 반도체 놓쳤다면 10월달에 이러한 그 섹터를 꼭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4시에 이호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어서 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도 뭐 제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제 공개 방송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두나무,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한다는 이야기 들렸을 때 주가가 빠지던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해서 빠질 이유가 없다, 잡아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수익은 우연이 아니고 이 전략과 빈틈을 공략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에 대한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하는 부분들의 재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흐름 또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말고도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뿌띠준이라고 별명까지 붙어주셨던데 K뷰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왜 지금 주목해야 되는지까지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끝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시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10분에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시고요. 오시면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KBT에 대해서 싹 다 풀어드리겠다는 성화준 매니저님 9시 10분에 공개 방송하는 걸로 됐고요. 저는 이제 9시 50분, 아니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진행하는 네.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일동제약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상한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2의 일동제약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종목 전략주 출발에 임박힌 종목을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 유튜브에서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 10분에 진행을 하는데 저는 남은 3거래에 집중하자는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봐도 이제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반도체, 로봇, 바이오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임팩트 있는 그 중에서의 종목을 좀 뽑아서 3거래일 때는 확실하게 명절비에 벌자라는 그런 주제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 오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따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용호 상박에서 네 분의 매니저님과 함께 10월달 포문을 여는 첫 종목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래도 10월달 첫 종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보다는 좀 더 신중함에 수익률에 더 집중해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오늘보다 더 재밌는 방송 내일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용호 상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